제가 소개받은 빌재성 교사입니다. 저는 저를 여기 소개한 그곳은 쿰 선교회로 되어 있는데 쿰 선교회의 풀 네임은 중국 대학 선교회 차이나 유니버시티 미션입니다. 이제 젊은 분들 좀 가시고 실질적인 이야기 들으실 분이 계셔서 저희도 가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이 주제는 지금 선교사들의 굉장히 큰 이슈 문제입니다. 근데 이슈화가 이게 이제 좀 오늘은 멤버 케어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접근하게 될 텐데 편하게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저는 94년도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지금까지 이제 선교회 대표로 있다가 지금은 저 스스로 이제 멤버 케어 팀장을 맡아서 이렇게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 케어 영역에 있어서 은퇴 이후 삶에 대해서 지금 한국 선교계가 엄청난 지금 부담들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 은퇴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상되는 상황을 한 번만 우리 좀 체크해 볼까요? 한번 볼게요. 94년도에 30대가 제일 많았고 20대, 30대, 40대, 94년도 이 정도면 지금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50대가 제일 많고 60대, 70대. 지금 20대와 30대가 합치면은 그때 전에 여기는 7%가 안 되죠. 40대까지 다 포함해도 40대까지 다 포함해도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선교의 선교사에 노력하는 곳에 있어서 이제 은퇴로 연결될 것이고 은퇴에 대해서 지금 거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 자신, 오늘 강의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선교사 자신이 제일 먼저 은퇴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있고 선교단체, 교회 또 이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할 건가?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교사 은퇴 문제에 대해서 파이낸스 문제라든지 뭐 주택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의사고 한국에서는 약사고 제가 중국에서는 의사입니다. 제가 이 건강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는 오늘 다 빼고 일단 공동체라는 이 대안으로서 선교사 은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서 저는 공동체 부분을 한번 좀 접근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근데 이 공동체 영역에서 어떤 접근은 결국 선교사들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자기 주도성 문제 건강, 재정상황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의 접근입니다. 특히 우리 중국 선교사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 결국은 추방이 다 됐습니다만은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택도 살 수 없었고 차도 살 수 없었고 그냥 항상 언제든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하나님께서 한 20 몇 년, 한 3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셨고 결국은 거의 다 추방이 됐습니다. 이런 중국 선교사들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뭐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결국은 뭐 어쨌든 같이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체 부분들을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뭐 공동체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례들과 그 다음에 이런 좀 필요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뭐 공동체는 도시 내에서의 공동체도 만들 수 있고 시골 지역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한번 미국 중심의 그 은퇴 선교사 공동체 사례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사례들이 특히 그 보면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가든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역하셨다가 중국 돌아가신 북장로회, 남장로회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고 또 이런 감리교 쪽 또는 뭐 이렇게 선교사 은퇴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미국 쪽의 선교사 은퇴촌들에 대해서 은퇴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미국인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주거 위주의 공동체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미국 쪽의 은퇴 선교사 공동체의 사례들로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선교사들에게 모 기관에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의 90%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생존도 힘들고 아이들 문제 뭐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게 선교사 자신들의 문제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당신은 어느 지역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살고 싶다. 80%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주거 형태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독립적인 형태의 정부 임대 아파트나 자가가 어떻게 구입하든 렌트를 하든 어떻게 그냥 가족 중심으로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84, 그래 그게 84%고 이렇게 한 80%. 그럼 은퇴 후에도 일정 기간은 나는 사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73%. 자, 그러면은 이 서베이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보통 은퇴 시기를 사람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 교단에 따라서는 70으로 볼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65세도 한국의 노인 기준이 65세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접근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제 은퇴한 후에 한국 선교사들의 대부분 생각이 자기가 생활했던 그 지역, 내가 옛날에 있었던 지역, 자기가 살았던 지역,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또 지금 뭐 한국에 몰리고 있는 수도권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 그리고 한 번씩 안식년 맞아서 들어왔던 어떻게든지 간에 머물렀던 지역에 대해서 익숙한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 내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도시 내에서 느슨한 공동체, 저는 이제 여기서 느슨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시 내에서 좀 느슨하면서 내 집 내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편리한 교통, 의료, 보건, 시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내가 그냥 그렇게 노년을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70 다 돼가는 입장이고 많은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접근해 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가 외로운 문제입니다. 뭐 하나님 하고 있는데 뭐가 외롭냐?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외로운 문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를 때,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라는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소속단체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됩니다. 소속단체가 시니어들을 어느 정도 이 커뮤니티, 그럼 공동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할 때 공동체는 100% 한주머니 공동체, 뭐 반주머니 공동체, 뭐 지금 선교 단체라 하더라도 한주머니 공동체 선교 단체가 거의 없지요. 가든 몇몇 교단들이 있는데 보면 또 통장은 또 몇 개씩 만들어가 있더라고. 한주머니 공동체, 반주머니 공동체를 하든 이게 공동체 도시에서는 이제 이 공동체라는 이 재정적인 입장에서 이 공동체는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적어도 최소한의 사역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최소한의 사역 공동체.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고, 선교사의 정체성, 선교사의 자기주도성, 이 건강 이런 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의 앞으로 느슨한 공동체를 어떻게 그냥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연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례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공동체는 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고, 제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사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편하게 생각해보세요. 야, 나는 어떤 성향이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밀양의 남부 지역에 가면은 다카 선교인 공동체라고 해요. 왜 또 선교인이나 그러면, 자, 이 우리 제일 왼쪽에 계시는 두 분이 부산대학교 교수면서도 이제 유학생 사역 오래 같이 하고 지금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런 건물을 하나 샀어요. 사고는 선교사님들 사역이 없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사역도 제대로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활 자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은 여기 오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가 밀양 남쪽에 있는 수산이라는 동네인데 지방도시의 읍소재지예요. 근데 이런 곳에 가보면 어떤 게냐, 집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한 25평짜리가. 그러니까 뭐 은퇴해서 2명 정도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사줘서 우선 살도록 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여기 있으면서 엄청난 다문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다문화들이 이 김해 지역, 밀양 남부 수산 지역, 하남 지역, 이 창원 지역 이쪽 경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 국가의 사람들은 하나씩 맞는 거예요. 그냥 태국은 태국 맞고 스리랑카 맞고 네팔은 네팔 맞고, 그렇게 해서 지금 7개 국가에 그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아파트를 사든 그렇게 렌트를 하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그냥 그 빈집을 선교사가 살도록 하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이 센터 주변에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뭐 버스킹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재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타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좀 많은 공동체 하면서 준비해 볼 때 절대로 간섭받고 누군가에게 지시받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슨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사역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놀러도 같이 가고 그냥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자기 개인 삶에 대해서는 어떤 터치도 간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재밌는 케이스가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몸이 아파가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려서 왔는데 부산에 가덕도에 가 있다고 해요. 그럼 가덕도는 왜 갔냐 하니까 거기에 가서 있으면은 있을 만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니까 야 부산에 이 가덕도라는 교회가 가덕교회라는 교회는 선교사들 다 오라는 거야. 어디 갈 데 없는 선교사를 다 오라는 거야.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가덕도라는 게 그래도 부산 행정구역상으로 부산이죠. 그러니까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면서 해안이라는 바닷가라는 또 한국 사람들의 로망적인 것들이 같이 충족이 되는데 거기에 시골 빈집 뭐 수리가 사는 사람, 시골 빈집 사가 와서 사는 사람, 성도들 중에서 자기 집 2층을 내놓은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31명에 많을 때 코로나 기간에는 한 60명 정도가 이 동네 와서 살았어요. 선교사들. 그럼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아. 그냥 와 선교사들 진짜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대구에 가면은 저희 선교회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센터가 있는데 이 원룸하고 투룸하고 이렇게 해서 7가정이 살 수 있는 그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뭐 우리 본부 스태프들이 쓰고 이래서 항상 한 5개, 6개 정도는 비워놓습니다. 대구 지역에 어디 갈 데가 없거든. 우리 센터로 오시면 돼. 언제든지 전화 오시면 됩니다. 돈 떼면 오지 마라.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에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냥 인천공항 내리면은 KTX 타고 와가지고 우리 거기에서 격리를 하신 겁니다. 근데 격리하신 분들 중에서 많이 코로나 걸리고 왔더라고. 어찌됐든 이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그 간섭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저희 센터에서도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처음에 쌀, 물, 반찬 그러니까 완전히 세팅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뭐 그 1층에 오면서 서로 눈 마주칠 일도 잘 만들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고 밥에 먹고 놀고 자기 혼자 돌아 자기들끼리 어떤 간섭도 받고 싶지 않는 게 선교사님. 이 가덕도도 보니까 최소한의 관계만 만들어요. 예배도 이 교회 와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면 되고 드리기 싫거든 그냥 안 와도 되고 뭐 주중에 놀고 싶으면 놀고 선교사들끼리 뭐 바닷가 하든지 커피 한잔 먹든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들이 모여요. 자기가 집을 사서 모여요. 됐죠? 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 합천에 가면 오도마 공동체라고 있어요. 진짜 오도마 공동체인데 이거는 인터넷 쳐보면은 이 오도마이라는 책을 쓰신 그 이전 장로님이 이 오도마 공동체는 저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인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로인 듯 함께인 듯. 근데 여기 원래 이전 장로님이 시작할 때는 출소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자폐아, 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데 자폐아가 한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 꼼짝을 못해요. 그냥 뭐 특히 폭력적인 자폐아가 하나 있으면은 온 가족은 뭐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가 그런 사람, 애가 하나 나타났다. 오약이 있어요. 이 장로님은 그 아들, 며느리 살리려고 자기가 그 손자 데리고 여기 들어온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들어온 애들이 여기 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이 이상한 집을 내가 사진을 올려놔서 그런데 정말 좋은데 이건 좀 이상한 사진입니다. 그 자연 환경이 정말 좋아서 아이들이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 건강식을
점심 저녁은 언제든지 주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해. 니 뭐 먹고 사는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같이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 공동체 주변에 그냥 선교사, 여기는 선교사들, 은퇴한 목회자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볼런티어로 온 청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데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냥 뭐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집은 자기가 마련해야 돼. 땅도 자기가 사서 이 시골에 땅값도 싸고 집도 싸게 가성비 좋게 지으면은 뭐 얼마 안 들여서 집을 각자 전원주택을 하나 마련할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은 나중에 기회 되는데 나중에 합천 오마 공동체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합니다. 한번 가보셔서 나도 내가 은퇴한 후에 이런 공동체 옆에다가 집 짓고 살면서 내 하고 싶 그냥 편안하게 밥 해결하고 이 세상에 밥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지내는 것도 정말 치유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너무 잘 아는 생명예비도 공통. 이건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가평 설악면에 엄청난 돈을 지어서 지은 노인 요양시설이죠. 원래 뭐 선교사들 숙소로 했는데 결국은 노인 복지시설로 좀 전환을 했고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요양시설, 그다음 요양을 위한 노인들까지 함께하는 돌봄과 주거 중심의 공동체죠. 그런 이제 선교사들에게는 이제 뭐 일거리를 좀 주시려고 이렇게 잡을 만들어서 일을 해서 이렇게 페이를 좀 드리고 또 지역에 나가서 지역 교회도 좀 섬기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평가는 너무 시골에 조금 너무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스트에서 뺄까요? 예? 리스트에서 괜찮아요. 예? 너는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까? 예? 안 들어가려고. 잘 모르겠어요. 시선은 끝내줍니다. 시선은 정말 좋아요. 집 좋아 보이잖아요, 여기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공동체는 양평에 가면은 이제 숲속, 이름 뭐지? 숲속 작은 나라라는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기도원이면서 이게 아주 리조트 같은 느낌이 주는 귀한 서울에 있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기도원 자리에 이런 선교사 목조주택,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 경량식 목조주택을 잘 지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여 지금 5가구 들어왔고 그 후에 이제 계속 들어올 텐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 옆에서 양계를 해요. 여러분 양계를 해서 그 양계한 모든 계란을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교회에서 다 소비해 주는 거예요. 그 고가에 값을 많이 주고 해주니까 선교사들이 완전히 자기 빚지는 거죠. 돈 많이 벌어요. 이제 선교사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런 이제 같이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 그래도 같이 일하고 이제 적응을 해야 돼요. 이 이제 은퇴 이후에 적응하는 과정이 정말 다양합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저끼리 안 되면은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런 과정들은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말 공기 좋고 환경은 최고입니다. 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은퇴해서. 근데 이제 일을 하려면은 적어도 60 전에는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60 넘은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 참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빈패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자기 건강도 고려해야 되고 자기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갖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 제가 자기 어떤 정체성,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또 문제 아니 뭐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려된 상태에서 이 공동체가 다양한, 지금 한국에서는 이 선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 팀들하고 같이 이제 그러면 의성 우리 관악공 강동진 목사님이 주도해서 하는 그 관악공 공동체가 보은에 먼저 했고, 보은에서 다시 의성에 다시 관악공 공동체가 세워졌고, 관악공 공동체 안에 그 선교사들을 위한 아예 집을 따로 지어서 지금 4가구가 들어와서 사는데, 관악공의 도움을 받아서 양봉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돈도 좀 벌고 그냥 같이 전원생활하고 선교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점심은 관악공 공동체에 가서 먹는 거예요, 한 끼랑. 예? 그런데 그거 관악공 공동체에 가면은 애들이 바글바글거리니까 이 구경하는 것도 이거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지고요, 지 자식, 지 손자도 안 올라가는데 나무와 구경하는 것도 돈 주고 해요. 예, 그래서 전체가 노인들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옆에서 붙어서 같이 지내는 것도, 그리고 절대 간섭받지 말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교회 얘가 이제 지금 선교사님 집을 계속 지고, 저희들도 뭐 이 미국 스타일의 그 경량목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센터도 짓고 집은 지금 여러 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땅이 워낙 넓어서 그냥 저희들 선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땅은 공짜로 줄 테니까 집은 당신들이 지어라. 그러니까 판넬 집을 짓든 뭐 콘크리트 집을 짓든 목조주택을 짓든 무슨 집을 짓든 자기 형편에 맞게 지어라. 근데 집은 같이 짓는다. 우리 이제 집을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집 짓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만 아껴도 재료비만 가지고 지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농업도 하고 또 같이 뭐 이렇게 다양한, 그렇게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자립하는 공동체로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되고 선교단체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 한 가정이 마지막 걸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참 굉장한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키맨의 영성입니다. 키맨의 영성, 섬기는 자의 그 영성과 그 다음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제가 많이 봅니다. 나이 들어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현장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굉장히 시간이. 그러나 나중에 싸워가지고 나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음이 안 배워지는 거예요. 내 솔직한 말로 선교사들 안에서는요, 아무리 치료하고 힐링을 해도요, 마음에 항상 남아있는 뭔가가 분노와 고상이 있습니다. 그걸 끝까지 못 내는, 끝까지 찾으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괜히 공동체에서 해결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해결되는 거 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에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농촌 지역도 우선 돈이 적게 들어요. 네? 돈이 적게 들고, 나는 뭐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니까 잘 될 거다, 택검소리 하지 마서 아들 나중에 쳐다보다 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선교사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에 대한 부담이라도 좀 갖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우리 시대는 이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시점과 시간이 지날 때 본인의 환경이 틀려집니다. 이럴 때 굉장한 딜레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상황들도 잘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공동체성이 좀 더 강한 곳을 찾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어찌 한번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한번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